수입을 늘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출은 오히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벌든 고정비를 일정하게 만들어두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도 점심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성공학 칼럼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따로 찍을 시간 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할 때 시간 내서 하나씩 짤막하게 제 나름의 칼럼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성공학 칼럼이죠. 네. 제목은 행복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많이 질문들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MVP 컨설팅 하면서 질의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법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려는 목적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방, 좋은 시계, 이런 것을 사기 위함이라면 그분은 사실 좀 행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버는 돈보다,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재산이 많은 사람을 우린 부자라고 하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2가지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요. 한 달에 1년에 1억을 번다고 치죠.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도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아졌죠.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근데 1년에 한 1억을 쓴다고 치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년에 1억씩 쓰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에 1억을 계속 소비하다가 1억을 벌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좀 경기가 나빠지는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약간 좀 위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수입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네,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면, 이렇게 1년에 1억을 소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비를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쓰던 거를 갑자기 줄인다,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1년에 1억씩 벌다가 1억씩 썼으니까 모아둔 돈도 없겠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1년에 1억씩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재정이 마이너스겠죠. 이게 좀 파산 아닙니까? 파산? 이거 진짜 엄청난 파산이죠. 이 사람은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불안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심하게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냐, 물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건 쓰는 돈이, 그러니까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비가 최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쓰는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쓰는 돈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돈이 물론 10년 전과 지금은 버는 돈 차이는 되게 크겠죠. 하지만 내가 얼마를 벌던 쓰는 돈을 고정해두면 그만큼 마음의 안정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부자가 되려면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비를 줄이는 것, 안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를 줄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글쎄요, 뭐 저는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여서 만약에 뭐 먹을 거를 전보다 뭐 덜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사치를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돈 많이 쓰는 거는, 이것도 역시 개인 의견입니다. 좋은 집, 아주 좋은 집, 주거에 돈을 많이 쓰는 거, 좋은 차에 돈을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학원, 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지출을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이 세 가지만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우 먹을 거 수입산 소고기 먹고, 네, 저는 뭐 한우는 거의 안 먹습니다. 저 소고기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수입산 소고기 뭐 100g에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 한 끼 먹을 때 200g 먹어도 한 4,000원 정도잖아요. 네, 4,000원 정도면 뭐 쓸만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4,000원 정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쵸? 전 집에서 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치를 없애도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참 오해를 하시는데, 해외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만 없애도, 크게 돈 쓰지 않으면 내가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근데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이 쓰게 만든 것 같거든요.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내려놔도, 지출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인다고, 아니 늘리지만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행복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라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제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데는, 저는 철학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제 자신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거든요. 행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뒤로 밀어둡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겠지. 자녀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손주가 이쁜 손주가 태어나면 행복하겠지.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지금 당장 행복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행복을 다 뒤로 밀어두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시종일관 줄곧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늘 웃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뭐 대인관계용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면 웃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대체로 기본 감정 상태가 그냥 행복한 상태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행복한 법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려 한 30년 가까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런 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알잖아요. 행복하려면 오늘이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이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행복했고요. 내일도 행복할 것 같고요. 어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10년 후에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데, 오늘이 행복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뭐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냥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난 12시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네, 지금 한 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 이거 되게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거 되게 행복한 일인데, 내가 이게 점심 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이거는 정말 그냥 정말 토시 하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뿐인데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굳이 나의 행복을 쫓아내고 있지 않은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불행한 건 언제가 가장 불행할까? 이것도 이거는 사실 저는 늘 행복해갖고 불행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뭐 이건 뭐 제 와이프도 증인입니다만 저는 불행한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 불행한가를 제가 좀 자세히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때 이때가 정말 가장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아니면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미워하는 사람이 매일 보는 사람일 때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이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네, 뭐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만약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다.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큰 틀이 두 개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동료, 상사. 직장 동료라고 쓸게요. 편의상 동료나 상상, 부하 직원 뭐 이런 사람 다 또 어차피 동료니까 직장에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코워커인데 영어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방법이 좀 다릅니다. 가족하고 불화가 있다. 네, 가족하고 불화가 있을 때 이때 좀 가장 힘들죠. 가족하고 불화가 있을 때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가족도 나를 미워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족 사이에는 아무리 원수 같아도 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게 된 데에는 서로 기대감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실망을 해서 그래요. 실망감이 커지면 사람이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이만큼 하는 건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잘해주거나 기대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0을 하고 내가 미워하는 가족이 1만 한다고 해도 그 하고 있는 일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일부터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제 아내가 물론 제 아내는 되게 열심히 본인 할 일 잘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밥 한 끼 어쩌다가 한 번만 차려준다고 해도 저는 그거에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공부 잘하는 걸 누구나 다 기대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희 애들이 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고 지금처럼 뭐 해맑게 씩씩하게 이렇게 계속 자랐으면 하는 거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진 않나.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 아닌가요? 네.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맙다 표현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는 조금 다릅니다. 가족에 비해서는 좀 애정이 좀 적을 테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우리 부장님은 우리 부서 사람 다 싫어해. 뭐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필사적으로 이 직장 상사분에게 이 부장님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장점이 1도 없는,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럼 이 분의 장점을 정말 찾아낸 다음에 이분에게 부장님,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부장님이 부장님은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많이 배웁니다. 그냥 이런 얘기 진심을 담아서 해보시면 모두가 다 싫어하는 직장 상사인데 나는 그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반복돼서 얘가 진심인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나는 이 부장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부장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부장님에게는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싫어하지 않는 유일한 딱 한 명,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굳이 나에게 싫어하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어하지 않게 점차 변화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실 실천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행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들이 저는 되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행복하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늘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출은 오히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벌든 고정비를 일정하게 만들어두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가 같이 늘어나지 않게 그걸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경차 타고 다닙니다. 네, 경차 타고 다녀요. 물론 뭐 제가 좋은 차 사려고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사실 차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거든요. 무슨 차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굳이 사고 싶지도 않은 차를 남들 이목 때문에 비싼 차를 사는 것, 뭐 이거 저랑 뭐 정서적으로 잘 맞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긴 대로 그냥 경차 타고 다닙니다. 제가 언제부터 뭐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냥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안전한 차 타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 많은데 제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경차 타고 이렇게 멀리 가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애들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요런 것만 좀 내려놓으면 부자가 되기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를 좀 습관화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 투성이거든요. 불행하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을 만드는 것만큼 빨리 불행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고 바랍니다.